안녕하세요. 다산에디 원장 전병칠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교류회로 배워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류회로는 총 7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정연파 교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삼상 및 다상, 교류 전력, 선형회로망, 라플라스 변환, 과도현상 이런 순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연파 교류인데요.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인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인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는데, 자, 교류의 발생 원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직류와 교류는 그 시작점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슬립 링을 통해서 전기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이제 정류자를 거치게 되면은 직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거치지 않으면은 이제 사실 교류가 되는 거라서 발생 원리는 이미 같은, 모두 다 교류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정연파,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인파라고 하게 되는데, 교류 중에서 정연곡선을 그리는 파형을 말하고 가정이나 산업용 전원으로 주로 사용하며 보통의 교류파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파형이 조금 일그러진 파형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정연파 혹은 뭐 비사인파 이렇게도 부르고 있죠. 좀 찌그러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외형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교류를 보게 되면 먼저 이제 직류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죠. 직류와 교류를 비교하게 될 때 직류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파형을 그냥 이렇게 일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교류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파형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여기 N극과 S극 양쪽에 계자를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코일을 이렇게 회전시키게 되었을 때 이 회전하는 것에서 바로 전기가 밖으로 나오는 것이 표현된다면 그대로 여기에 나오는 파형이 바로 이런 사인파 모양이 되겠죠. 어느 때는 높고 어느 때는 낮은 이유, 어느 때는 이렇게 점이 적은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여기 N에서 S로 만드는 계자, 즉 자속이 이 코일과 이루는 그 세타 각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도가 90도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높은 전압이 되기 때문에 여기 E는 V, BI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BL이죠. BL 그 다음에 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발전기는 자 이렇게 동그란 한 곳에서 회전을 하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전 운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탈 때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분의 어떻습니까? 거리로 나타내겠죠. 하지만 이 각도를 나타내는 속도는 우리가 각속도라고 부르게 되고요. 각속도 역시 이 시간분의 이제 거리가 아니라 각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각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 360도를 기준으로 하는 각도로 나타내는 각도법에서는 회전 운동을 할 때 너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호도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호도법은 결국에는 2파이라고 하는 것이 360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180도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단위를 끝에 라디안이라고 되어 있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것이 180도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이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이 360도를 나타낸다. 만약에 4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360에다 1을 곱한 거 720도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가 180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호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교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또 필요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나타내죠. 그 단위는 반드시 초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주파수는 1초 동안에 도대체 사이클이 몇 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주파수로 하게 되죠.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우리나라 상용 전원의 표준 주파수는 60H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50Hz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기와 주파수의 관계는 서로 역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파수는 주기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 되죠. 각 속도, 각 주파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기호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게 되냐면 이렇게 W를 약간 더 동그랗게 표현을 하게 되고 이거를 그리스어로 읽을 때 오메가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t분의 세타, 아까 시간분의 각도라고 했는데 시간이 t라고 하면 각도는 이렇게 세타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각도를 우리가 각도법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호도법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 이것은 t분의 세타라고 하고 단위는 라디안 퍼 그 다음에 초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요 t라고 하는 것을 큰 t로 나타낼 수 있고, 자, 큰 t는 우리가 주파수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f로 나타내게 되면은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각속도고, 결국에는 이게 빠르다라고 하게 되는 것은 오메가가 빠르다, 오메가가 크다라고 하는 거고, 오메가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속도가 더 빠르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죠. 예를 들어 우리가 f 주파수가 만약에 50Hz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오메가는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50 하게 되면은 한 314 정도, 314 정도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주파수가 60Hz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 오메가가 한 377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발전기에서 위상과 위상차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NS, 이렇게 N과 S극의 계차에서 A 도체와 B 도체가 이런 모양으로 있을 때, 자, 이 모양이 있을 때 이거를 회전 운동을 계속 이 방향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사실상 요 A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돌려야 되겠네요.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A가 현재 이루는 각도가 이제 90도가 되는 거니까 A가 조금 B보다 이 세타만큼 각도가 앞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파형이 지금 여기 A 파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면 이 B 파형은 조금 그거보다 더 뒤진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VA가 VB보다 얼마 세타만큼 앞선다, 이런 말도 하게 되고요. 앞선다 또는 뭐 빠르다, 자, 이것도 이제 같은 말이 되게 됩니다. 혹은 VB가 VA보다 세타만큼 뒤진다, 혹은 뭐 늦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빠른 거를 우리가 진상이라고 하게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늦은 거를 지상,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VA가 더 빠른 것으로 되겠죠. 그래서 늦은 것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VA가 VM sin 오메가 T라고 이렇게 값을 나타내게 된다면 VB는 VM sin 오메가 T 하고서 마이너스 세타, 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얼마만큼 더 늦은지를 표현합니다. 그러면 빠른 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만약에 VB가 기준이어서 VM하고 sin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은 VA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VM sin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가 뭐 내내 같은 값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연파 교류는 그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개 됩니다. 예를 들어 직류 같은 경우에, 직류는 그냥 뭐 1.5V짜리 건전지면은 1.5V 하면은 끝납니다. 왜냐하면 최고 그 값이 클 때도 1.5V고요. 최고 작을 때도 1.5V고, 평균도 1.5V고, 실제 일을 하는 것도 1.5V고, 계속 1.5V에서 변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교류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파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 도달했을 때의 값이 다르고요. 최저 도달했을 때의 값이 다르고, 여기에 이 반주기만큼을 평균 낸 값이 다르고, 실제 얼마나 열을 냈느냐 그 값도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그 값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식값입니다. 전압 전류에서 어떤 임의의 순간순간에서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순식값인데요. 순식값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긴 전압으로 표현을 했는데 VM sin 오메가 T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M은 맥시멈, 최대값을 설명합니다. 그 파형의 최고 컸을 때의 값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은 이제 파형의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속도를 설명을 하고 있죠. 자, VM은 최대값인데 실제로는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사용 우리가 부르는 값과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220V 이렇게 부르잖아요. 220V, 뭐 110V, 그거는 여기 보시면 다 실효값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크기의 직류를 흘렸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10V, 220V, 뭐 380V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시료값이 됩니다. 그럼 시료값과 최대값은 얼마의 크기가 다르냐? 바로 실효값에다가 루트 2를 곱한 것이 이게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것이 역시 실효값이 된다는 얘기와 같게 되는 것이죠. 평균은 한 주기 동안을 평균을 낸 것이 바로 평균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최대값을 VM이라고 하게 되면은 최대값에다가 0.637 곱한 게 평균값이라고 나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효값도 쭉 보게 되면은 여기 최대값에다가 0.707을 곱한 것이 우리가 실효값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표를 한번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 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실효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있다면 최대에서 실효 가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누기 0. 반대로 가볼까요? 실효에서 최대로 가려면은 곱하기 루트 2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평균에서 최대에서 평균을 가려면 곱하기 0.637을 해줍니다. 최대에서 평균을 올리면요 곱하기 0.707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평균에서 실효로 가려면 곱하기 1.12를 해주면 됩니다. 역시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의 이런 삼각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각 파형들의 실효값, 평균값에 대해서 나와 있게 되는데 실효값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최대값에다가 0.707 곱한 거고 평균값은 최대값에다가 0.637을 곱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파형 중에서 가장 큰 값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을 한다면은 최대값, 그 다음에 실효값, 그 다음에 평균값 이렇게 순서가 되겠죠. 비사인파를 나타내게 될 때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과 파형률이 있습니다.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제가 이제 외울 때 혹시 저랑 같이 기능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쉽게 외우실 수 있을 텐데, 그쵸? 고하고 대효 이렇게 외웠었고요. 형하고 어떤 형? 효균이 형 이렇게 외웠습니다. 효균, 형, 효균 외우고요. 고, 대효 이렇게 우리가 암기를 했었죠. 자, 회로 중에서는 RLC 직렬회로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네요. 보통 우리가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는 보통 이제 실용상 완벽하게 사용할 수는 없고요. RLC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이제 들어간 것이 바로 RLC 직렬회로가 되게 됩니다. RLC는 여기서 저항 R, 그 다음에 유도하는 능력인 인덕턴스 L, 그 다음에 저장하는 능력인 커패시턴스 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설명하고요. 이 전체에서 전기를 얼마나 많이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합성 임피던스라고 하는데,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은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어요. 원래 임피던스 Z라고 하는 것은 루트 R의 제곱과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액턴스의 제곱이고, 리액턴스는 이제 XL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로 나누게 되죠. 이 식이 조금 더 전개된다면 R의 제곱이고 플러스 XL은 오메가 L이 되고요. XC는 오메가 C분의 1이 되어서 이렇게 제곱이 되고, 자, 이것은 조금 더 가보게 된다면은 R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L은 2파이 FL이고 오메가 C는 2파이 FC분의 1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최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합성 임피던스가 어느 때 가장 작아지게 되느냐, 이제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XL 값과 XC가 같아지게 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서로 빼기 때문에 이 값은 0이 이제 되게 되니까 임피던스는 결국 저항만 남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바로 공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내용 천천히 보면은 공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직렬 공진 RLC 직렬 회로에서 XL과 XC가 같아지는 경우 이제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 되고요. 저항만 계산을 하게 되죠. 공진 조건은 XL과 XC가 같아지는 경우고, 자, 이 오메가 XL이 오메가 1이니까 오메가 L과 오메가 C가 오메가 C분의 1이 같아지는 경우다. 자,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X 리액턴스 성분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저항만 남아서 최소가 되게 되는 거고, 임피던스가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전류는 어떻게 된다? 임피던스분의 V가 돼서
최대가 된다. 자, 이때 역률은 1로 가장 크게 되고 공진 주파수를 구하게 되면은 식 오메가 1은 오메가 C분의 1에서 자, 오메가 이항하게 되면 오메가 제곱분의 제곱은 LC분의 1이 되고 자, 이것은 이제 오메가가 2파이F니까 2파이F를 또 루트 씌우게 되면 루트 LC분의 1이 되어서 주파수만 빼게 된다면 이제 2파이 루트 LC분의 1 헤르츠가 바로 공진이 되는 상태. 즉 표로 이제 그리게 되면은 원래 주파수가 커지게 되면은 유도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XL이고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작아지게 되는데 이제 특정 주파수일 때는 바로 요 순간이죠. 유도 리액턴스와 용량 리액턴스가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때의 주파수를 우리가 바로 공진 주파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XL과 XC가 같아지는 거. 이때 공진 주파수 구하는 식이 바로 2파이 루트 LC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직렬이든 병렬이든 관계가 없어요. 직렬, 병렬 관계없이 이때가 바로 우리가 공진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지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정연파 교류와 관련된 이론 내용들을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기초로 뒤에 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공진회로식 굉장히 중요하고요. 역시 RLC 회로의 식도 중요하게 되니까 꼭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거나 이해하셔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으로 넘길게요. 스스로 학습을 하시면서 더욱더 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